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메나테크를 만나셨지만 메나테크로 인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론즈TV 김영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국입니다. 문구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하기만 하면. 사실 저도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결과를 내신 분들을 따라서 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이제 화학을 공부했고요. 생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친구들은 전부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는데, 저는 일찍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를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친구들은 시간당 1,000몇 받을 때 시간당 10,000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바로 전업으로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걸 너무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일찍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31살에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를 요즘에 잘 안 쓴다고 해요. 신용 등급이 제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이것도 좋은 건가요? 1등급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서 뭘 해도 되게 힘들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래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려고 했고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를 통해서 들어는 받니 글리코. 이게 만나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화로는 좀 힘들었겠죠. 그렇게 지나쳤다가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이 설명을 듣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공의 8단계보다는 더 이거를 쉽게 배우는 앞 글자만 따로 외워서 외우는 방법이 있죠. 그죠? 꿈결, 미우, 상복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공의 8단계. 자, 이거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 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고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취미 생활 아니면 커피를 통해서 내가 커피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커피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어. 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학원 다닐 때 학원에 다니는 애들 보면 도대체 얘네들은 학원을 왜 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을 왜 오냐? 엄마가 가라니까요. 걔는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는 애가 아니고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럼 학교는 왜 가냐? 엄마가 깨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학원을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용돈 안 줘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how도 중요하겠고, 대부분 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 꿈과 결단,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품 애용, 책 읽기, 미팅 참석, 고객 관리.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재책 및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의 8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고기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희가 보통 이거를 이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성공의 8단계를 6주 과정으로 해서 저희 이제 보통 그룹에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6주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성공의 8단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 중에 하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모든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성공의 8단계예요. 그죠? 자, 메나테크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제품이 좋다. 메나테크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공부, 아까 이제 앞에서 그 노하우 없어요. 그냥 먹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사업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은 사업이 아니라 빅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메나테크가 제품이 좋아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어떤 어프로도 좋지만,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빨간 책, 다 똑같은 책인데요.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시스템의 액션화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책도 한 권 정도는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이미 검증된 성공 방법이 있다.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미 검증된 방법이 있다라는 건 내가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사업은 누구나 시스템대로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입증된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저는 이제 1주차 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이제 사실 오늘은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떤 소비자분을 한 분을 이제 그분은 이제 제품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한번 듣도록 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사업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나오셔서 하신다는 첫 번째 얘기가 뭘 말씀하셨냐면, 제품은 진짜 좋은데요. 저는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업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야. 강의 시작 중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머릿속으로 사업을 하다가 거절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제품은 좋은데 사업은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불과 1시간 사이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품이 좋은지, 진짜 좋은지, 이 제품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해줘라.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성공의 8단계 1주차 이제 틀에 그분은 머릿속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제 1주차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단지 배우는 걸 목적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내가 사업에 접목을 시킬 때, 그리고 제품은 좋은데 사업을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입증된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면 되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스템이라는 거 단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죠? 자, 영상. 이게 좀 전에는 젤리 과자였잖아요. 그죠? 아까하고 좀 눈빛이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강의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왜 못 올랐죠?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매달릴 만큼 욕심이 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뒷부분에 얘가 이제 쪽쪽이를 못 대니까 뜨게 하려고 감춰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걸어 놓으니까 눈빛이 빛나면서 그냥 막 포기할 법도 한데 막 억지로 잡아낸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직 내가 원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꿈과 목표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여기 보면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히 뭔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뭐 돈 많이 벌면 좋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추가적인 수입이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3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꿈과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적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언제까지 이루겠다. 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필요해. 그러면 어때요? 골드 ED를 달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직급을 언제까지 성취하겠다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목표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 내가 원하는 100만 원적인 수입을 뭐 올해 되면 좋고 아니면 뭐 내년에도 뭐 되면 좋고가 아니라, 그죠? 예. 저는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1단계는 뭐냐면 될 수 있을까? 2단계는 되면 좋겠다. 3단계는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이제 PD를 성취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PD? 한 달에 월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연금, 인쇄적인 소득? 될 수 있을까?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되면 좋겠다.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반드시 되겠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 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번에 이제 그 엠브로토스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그룹의 초기 이샘계 사장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번에 이제 GIP 도전을 하면서 저분이 이제 3단계 반드시 되겠다를 뛰어넘어서 죽어도 가겠다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 프로모션 기간에 이모님 장례식이 겹쳐가지고 저분이 되게 사업을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전에 확인해 봤더니 39,000점이 이미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그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PD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PD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하는 꿈, 그죠?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하는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기 어려운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꿈과 목표가,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이제 번지 점프를 할 때도 잘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번쩍번쩍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못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이게 막 여기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힘들지 뒤에서 살짝 밀어주거든요. 내가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미친 듯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때 누가 나를 살짝 뒤에서 밀어주면 좋겠죠. 그게 꿈이에요. 그 꿈이라는 게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 그리고 목표는 어때요? 반드시 시간표라는 꼬리표가 붙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꿈을 적어봤던 건데요. 이거는 언제냐면 2010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되게 좀 소박해요. 막, 여기 보면 뭐 3만 원짜리 그 컴퓨터 사면서 갖고 싶은 3만 원짜리 어떤 주변 기기 그런 거 하나 갖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죠. 되게 작았죠, 그죠? 그러면서 꿈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라는 게 여기 빨간색 그려진 건 뭘까요? 맞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골드 ED, 저도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골프를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도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업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골드 ED 정도가 가면 골프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골프냐 골드 ED냐 헷갈려요. 골드 ED가 되면 골프채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했는데 그 달에 제가 그냥 골프채를 샀어요. 그랬더니 골드 ED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죠? 내가 반드시 이뤄나가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이제 꿈이라는 거를 이렇게 꾹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때는 아직 PD가 안 됐었나 봐요, 그죠? 갖고 싶은 거에다가 PD 반지라고 적었어요. PD가 되는 것도 좋은데 또 PD가 되면 PD 반지 나오잖아요. PD 반지 끼고 있죠, 그죠? 이거 종이에 적었어요. 그리고 되면 좋겠다. 하지만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 이외에도 뭐
이런 꿈들, 여기 보면, 하와이 PD 서밋. 예전에 이제 우리가 PD가 되면, 우리 GIP, 골드 ED 되면 GIP 가죠. 근데 PD가 되면, 이제 GIP 동남아가 아니라, 뭐 하와이나 유럽이나 두바이나 이런 PD 서밋 가죠. 그죠? 여러분 가고 싶나요? 네. 진짜로 가고 싶나요? 네.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망가요? 반드시 되고 싶나요? 네. 기록하시고요. 매일매일 보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또, MET, MET 30명. 내 그룹에 MET 30명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MET 30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썼어요. 이루어졌고요. 그 이외에도,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때도 금전적으로 많이 여유는 있을 때는 아닌데, 제가 현금 지급기 있죠. 그죠? 현금 지급기에서 그때는 뭐 돈도 많이 없어서 뭐 3만 원씩, 5만 원씩 그 고등학생들 용돈 타 쓰는 식으로 내가 이제 필요한 돈을 출금을 할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 저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을 찾아가고 남은 그 종이 있죠. 그걸 버리고 갔는데 거기 2,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있는 거예요. 이야, 부럽다. 그때는 통장에 잔액이 한 2, 30만 원 있을 땐가? 그래서 제가 통장에 한 2,3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강남에 있으면서 이사를 하면서 제가 1억이라는 돈을 제가 잔액으로 가지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 통장 잔액 얼마, 내가 원하는 거는 몇 명의 사업자, 내가 원하는 것은 몇 명의 소비자, 이런 거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종이에다가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2천만 원 가고 빌린 돈 1,000만 원 이게 이제 와이프 통장에 6천만 원 하니까는 불과 20분 만에 잔액이 70만 원으로 참 화만 없어요. 그죠? 자, 뭐 그 이외에도 보면 뭐 10만 점, 그때 아마 보니까 제가 이제 막 브론즈 PD를 왔다 갔다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점은 한 번도 못 넘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점 넘고 싶다. MET 50명 하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 뭐 그 이외에도, 네. 이렇게 2021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힘들다, 사업이 좀 되게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A4 용지를 꺼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죠? 자,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1954년도에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목표를 종이에 가지고 기록을 하는 3%의 사람들이 97%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차지한다. 여러분 강의 중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이얼리 주간 리스트에 이번 주 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항상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그죠? 그죠? 자, 26년 뒤에 79년도 하버드에서도 똑같이 꿈과 목표를, 이게 종이에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종이에 기록을 하면 30%가 97%보다 10배의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도. 저도 이거를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컸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면 미친 듯이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골드 ED?
그죠? 골드 ED,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 빨리 성공한대요. 강의를 하면 빨리 성공한대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빨리 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이 강의실에 남아서 저 혼자 여기에서 강의 연습을 한 달 정도 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강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 좀 실력이 됐어요. 근데 강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골드 ED가 돼야지 강의를 할 수 있대요. 제가 그 달에 골드 ED를 마감을 했어요. 결국은 따라서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꿈과 목표 기록하는 거 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나모리 가지오나 그 다음에 그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먼의 그 책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김창상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 본사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PT를 띄워주셨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또 종이에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똑같은 책을 같이 읽었는데 나는 그냥 그 책을 읽고 지나쳤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자, 이 사업은 제가 되게 어려울 때 이 사업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희망이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전한다. 희망은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했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가 정해지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적었을 때 연결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하는 건 저도 되게 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한 거를 따라서 하니까 저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시간, 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직급이 정체되어 있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꿈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직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꿈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커지면 직급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결단이라는 게 한문으로 풀이해서 보면 결이라는 건 맺을 결이고요. 단이라는 건 끊을 단이래요. 결이라는 건 묶는다는 거고 단이라는 거는 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보고 싶어. 근데 책을 내가 많이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어떤 영화를 많이 봐. 그럼 내가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를 줄인다면 어때요? 그 시간을 내가 늘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거는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구별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결단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주차. 요거는 1분 스피치. 그죠? 우리가 마이 스토리, 아이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래요.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어때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 미리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굉장히 나오는 거죠. 아까 준비되어 있지 않음? 자, 내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제품을 먹고 좋아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선뜻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품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하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겠죠. 그런데 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화의 기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왜 저의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이거를 권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반대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가 질문을 하면 자, 내가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이어나가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잘 안 됐는데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을 예전에는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아, 내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질문을 하면 나도 질문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벌어요? 하고 물어봐요. 지금은 많이 못 보는데 제가 앞으로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아마추어 같죠, 그죠? 프로는 얼마 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정도 소득이 된다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도 월 500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월 500 정도 수입이 되는 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월 500 정도 수입이 되는 분하고 연결을 한번 해드리면 만나볼 용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되게 이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3주차. 요거는 뭐냐면 자, 꿈, 결, 명단 작성하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명단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일본 스피치는 칼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패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작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꿈에 대한 부분하고 명단 작성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본 스피치와 질문과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명단 작성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설마 남은 시간 10분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강의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명단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최근에 이렇게 해서 뭐 100번의 거절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저는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각 그룹별로 어떤 기존에 있는 만나는 사업자들이나 소비자가 있고요. 한 달에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이걸 제가 한번 구별을 한번 해서 기록을 한번 해봤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메나테크 사업을 했을 때 이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았던 사람과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서 사업자들이 많아요?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져서 사업자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면 내가 5년 정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5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내가 정체가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 지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2020년 8월이죠.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는 오늘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로 파트너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을 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몇 명 정도를 만나나 한 20, 30명, 40, 50명 정도를 만나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람만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를 새롭게 각 레그별로 내가 한 달에 신규를 몇 명을 만나는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MBT에 들어가고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너무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명단 작성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께서 파트너분 상담할 때도 이분이 기존 부분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액티브하게 신규를 만나다가 또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면 신규보다는 기존 고객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툴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5주차가 미팅. 그죠? 벌써 5번째네요. 그죠? 꿈결 명만 미팅 또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미팅에 안 계시는 분들은 여기 없어요? 맞아. 그런 분들은 여기 없어. 그죠? 이거는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뭐 오랫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미팅. 근데 요즘 가슴이 좀 아픈 게 저희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본사의 메인 미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미팅에 참여하는 거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미팅 액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쇼더 플랜이라는 걸 하죠. 그죠? 쇼더 플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를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고 하죠. 그죠? 자,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읽어볼까요? 너무 흐리다. 죄송합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준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자,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 줘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팔러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게 뭐냐면 내가 결국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결핍을 메나테크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쇼더 플랜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그게 바로 1분 스피치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이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좀 전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일찍 사업을 시작하니까 일찍 망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힘들었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후회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성적 증명서를 한 번도 어디에 제출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신용불량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가끔 김창현 대표님이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지 4.5 만점에 4.27도 받고 그랬거든요. 되게 잘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다라는 무슨 얘기 하다가 예, 그렇지. 네. 마이 스토리. 네. 결국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이 원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벨상, 나스닥, MIT 이런 얘기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상대방의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을까? 상대방이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공부 잘했어요. 그죠? 근데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심심하면
인터넷에서 뭐 어려운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막 몇 시간씩 고민해가지고 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업을 하고 싶고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고등학교 수학 과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만에 잘렸어요. 왜냐면 이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일주일에 두 번 가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회사에서 간부 회의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간부 회의 가야 돼요? 애들 과외 가야 돼요? 과외를 가면 회사가 잘려요. 이제 간부 회의를 가다 보니까 그 과외하는 아이 엄마가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결핍을 찾았잖아요. 상대방의 결핍은 일은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의 결핍이 해결이 됐잖아요.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조더 플랜이라는 건 무엇이다? 상대방의 결핍을 메나테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번 스피치를 통해서.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초차. 후속 조치, 상담, 복지. 자,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후속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이제 사업적으로 후원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그만둘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분이 사업을 그만뒀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마음속으로 사업을 그만뒀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아직 사업을 그만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분을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면 이분은 사업을 그만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업을 그만둔 사람은 없다. 후속 조치가 끊어진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그분은 마음속으로 사업을 그만뒀었고 여건이 바뀌어서 제가 그래도 4년,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건강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양보호사 관련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메나테크 강의를 한 30분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업에 연결되지 않았겠죠.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후원인데 자 이분이 사업을 그만두는 거는 이분 권리지만 이분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권리잖아요. 그죠? 내가 후속 조치를 끊지만 않으면, 그죠? 예, 저는 이제 후속 조치를 좀 그렇게 표현했고요. 저희 그룹에 또 어떤 분께서 또 이제 그룹 미팅 시간에 저희 이제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이 얘기 하셨어요. 자, 미워도 다시 한번. 그죠? 내가, 그분이 또 사업을 그만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관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내가 먼저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후속 조치라는 건 물론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많지만 강의적인 내용들은 많지만 제가 정의하는 거는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성공의 8단계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상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 파트너 사장님과 상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건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 스폰서 사장님들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고 나는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어때요?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지도 뭐 그렇게 했었죠.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비를 켜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깜빡 실수해가지고 직진하다 보면 유턴하세요 계속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건 스폰서의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저는 스폰서로서의 상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파트너로서 상담은 스폰서 사장님이 안내해 주는 방법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딱 찍어 놓고 있잖아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내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면 내 차가 움직여야지만이 나의 위치가 파악이 되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안내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스폰서 파트너 간의 어떤 상담에 대한 기술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스폰서 사장님이 또 너무 또 안내를 안 해도 또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내비를 딱 켰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딱 찍었어요.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방송이 나와요. 알아서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파이팅! 막 내비게이션에서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너는 갈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스폰서로서의 역할은 그거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이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캐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 자, 복제입니다. 벌써 8단계 와버렸네요. 자, 무엇을 복제하고 무엇을 복제시킬 것인가, 무엇을 따라하고 무엇을 따라하도록 할 것인가. 결국은 이 사업은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서 하고 나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하는 게임이 안 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팔로우라는, 리더라는 표현도 있고 팔로우라는 것도, 리더는 뭐예요?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거고, 팔로워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훌륭한 팔로워가 먼저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팔로워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부 리더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파트너분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팔로워보다는 자기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따라서 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제시키는 것을 저는 시스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일반 사업은 그거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를 내가 배워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비중이 커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배우는 것만 한다면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목적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거고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보가 전달이 된다면 복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제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3가지 기술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비전, 결단, 성장, 복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꿈, 결, 명만, 미후, 상복, 성공의 8단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비전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어떤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스토리가 길긴 한데 좀 중간에 예전에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가 삼촌 뭐해?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뭐 직장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또 그렇다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 같지도 않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뜻 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얻었고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제품을 체험을 시키는 것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제품 먹고 좋아지면 다 사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품의 체험과 비전은 다르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는 건 아닌데, 자, 비전을 봤다고 해서 전부 다 결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단이라는 건 미팅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전을 본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단, 그리고 결단이라는 거는 미팅에 나온다고 또 무조건 다 사업이 성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또 성장, 복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요 내용만 가지고도 한 1시간 정도 또 성공의 8단계랑 똑같은 건데 뭐 조금 다른 어떤 서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네. 자, 제가 이제 3가지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술이라는 건 뭐죠? 그냥 하는 것보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죠. 남들보다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초대의 기술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초대를 잘할 수 있을까? 보통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15명을 만나면 1명이 초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5명을 초대를 하려면 몇 명을 만나야 되죠? 자, 75명을 만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75명을 만나면 15명이 오케이를 하고 60명은 거절을 하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15명의 초대가 아니라 60번의 거절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자, 승률을 높이지 말고 확률을 높여라. 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요거를 던져서 앞면이 5번 나오면 10,000원을 준다고 해요. 대신에 동전은 무한정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당장 동전을 뭐 던지겠죠. 던지다 보면 앞면도 나오고 뒷면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던지다 보면 앞면이 빨리 나오겠죠. 이거는 확률 게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좀 속도가 나지 않는 분들은 딱 동전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던져야 앞면이 나올까? 요렇게 던질까? 요렇게 던질까? 핑크를 던져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성공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은 초대를 잘하는 방법, 결국은 뭐예요? 승률보다는 확률을 높여서 아까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기술입니다. 그죠? 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맨하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딴판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요 분이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그러면 요 분은 과연 누가 될지 예측이 가능이 안 되죠. 제가 한상민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상민 사장님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정대회 사장님을 소개시켜 줄지 왼쪽 누구를 소개시켜 줄지 예측이 안 되는 분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1차 명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2차 명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다? 이분은 더 예측이 안 되죠. 요거는 뭐예요? 3차 명단입니다.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 7단계 보면 그 에릭 워레가 얘기 중에서 그 프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단이 늘어나고 아마추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단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아마추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날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2단계 이상 건너서 만날 사람을 예측을 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이제 명단 확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4차 명단, 5차 명단, 이렇게 명단이 확장이 되어 가는데요. 자, 여기서 1차 명단이나 2차 명단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열심이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차 명단 이후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실력과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실력과 기술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오늘 아까 PD 이번 달에 자상하시는 이성규 사장님이 저를 기준으로 한 10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분을 찾아갔었고, 요 분을 찾아갔었고, 이분이 사업 안 하고, 안양에 계시는 분, 김포에 계시는 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사업 안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한 명을 통해서, 일반 사업은 어때요? 내가 100명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한 명을 통해서 100명을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몰라도 돼요. 심지어는 저는 이 한 명을 제가 2년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분 말고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저는 그 한 명을 집요하게 2년 넘게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된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도 이제 찾아오니까 그만 찾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너는 다시는 안 찾아올게. 그래서 소개를 받은 거야. 정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명단 확장의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면 힘들거든요. 자, 세 번째가 소개의 기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가 있고요. 이분 누구예요? 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만남 메나테크가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연 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때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저는 비전을 보고 사업을 했어요. 자, 이분이 처음에 저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시죠?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 했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는 아쉬운 소리 못해서 이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사업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자, 요거는 파트너분들을 사업적으로 설득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저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성공을 했고요. 사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뭐 ED도 하시고요. SED도 하시고 엄청난 혜택을 보세요. 자, 제 이 이야기를 제가 소비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줬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아, 깜짝이야. 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 네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거절하겠지만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만 비전을 본다면 나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소개를 안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제가 10명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9명이 거절을 했고요. 그죠? 한 명은 생각해 보겠대요. 그럼 10명이 다 거절한 거죠, 뭐. 아유, 제 나름대로 웃음 포인트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5명은 관심이 없고요. 한 4명 정도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20대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혹시 제품보다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소비자를 소개를 받을 것인가? 사업자를 소개를 받을 것인가? 제가 이제, 당근을 하다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가 됐어요. 클릭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아픈 사람 많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고요. 이 정도 아이템이면 연 한 100억 정도를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내가 소비자를 소개받을 것인가 사업자에게 소개 기술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보상 플랜에 대한 설명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골디가 된다라는 건 누군가가 2명에게 100만 원의 소득이 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와서 누군가가 2명에게 100만 원이 되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200만 원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소개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소개가 더 잘 될 수 있고요. 그죠? 자, 누군가가 아쉬운 부탁이 아닌 이익을 주는 일이다. 고기버는 다 이제 재책 미쓰고 중에서 우리는 뭐 제품 이용 너무 잘하고 있고요. 미팅 참석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죠?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게 책 읽기 하고 쇼도플랜 얘기 조금 이제 요거만 조금 좀 보완하면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꿈결 명만 미후 상복 재책 미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복이 되니까 이 10가지 항목으로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셀프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10과목 다 점수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몇 가지는 점수가 높은데 어떤 거 점수가 낮잖아요. 낮은 것만 좀 보호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제품 애용. 메나테크는 다른 회사하고 차별되게 너무 높아요. 그리고 미팅 참석 너무 잘 돼요. 안 되는 거 명단 작성 이게 다 이제 다 똑같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책이 글리코 영양소에 관한 책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진행에 관한 자기관리에 관한 책들이 이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책을 읽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성공을 포기할 것인가. 자, 무엇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음악 소리 한번 울려가지고. 자, 그죠? 셀프 체크, 그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는 좀 점수가 높은 게 있고 점수가 낮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PDCA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번 달에 점수가 좀 낮은 거는 다음 달에 내가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는 성장의 속도이다. 자, 코끼리를 냉장에 넣는 방법. 다 하시네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메나테크 성공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자, 내가 MAT 들어간다. 파트너를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후원한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복잡하기보다는 심플하게. 예, 그래서 1번이 어렵나요? 쉽죠? 혹시 2번이 어렵나요? 저도 1번은 쉬웠는데 2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MET 6주 과정을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들었거든요. 9기술을 MET 사회를 보면서 아마 그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3번. 자, 결국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려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죠? 시스템을 삼성이나 대기업처럼 만들거나 구입하기는 쉽지만 어렵지만 이용한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할까? 요거는 아까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라 해서 고PD 워크샵 오늘 내용이고요.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네. 자, 힘들지만 즐거워. 힘든데 왜 하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성공의 8단계 강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무슨 보이나요? 네. 다른 강의보다는 오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오래 준비하다 보면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여요. 왜 얘는 행복하고 얘 왜 힘들까? 제가 보니까 이 계단이 8개예요. 꿈, 결, 명. 얘는 3단계까지 갔어요. 얘는 꿈, 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자, 꿈을 꾸고 결단만 하지 말고 명단 작성까지만 한다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이룰 거라 생각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